일론 머스크는 지난 4년 동안 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 모델 E가 이번 11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이미 6월부터 이 차량의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심지어 출시 행사를 위해 프로토타입을 준비해 두었으며 머스크는 대량 생산이 올해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논쟁의 초점은 차량의 최종 디자인이며 특히 일론 머스크가 재무결과 발표 회의에서 이를 확인한 이후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이 디자인을 좋아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기본 버전의 가격을 15,990달러로 맞추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뛰어날까요? 평범할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테슬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모델 E에 대해 밝힌 모든 정보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최신 발표 이후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수년간 소문으로 떠돌던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더 작고 컴팩트한 해치백이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군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머스크가 재무 발표 회의에서 한 발언은 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차는 모델 Y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델 Y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모델 E는 모델 Y를 간소화한 버전으로 크기가 더 작고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축소된 모델 Y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정보를 공개한 직후 팬 커뮤니티는 빠르게 두 가지 뚜렷한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라 대담한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모델 Y의 우아한 모습을 좋아했지만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이들에게 모델 E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를 소유할 기회를 열어주며 모델 Y의 핵심 장점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열광하고 낙관적입니다. 테슬라는 연례 주주 행사, 즉 회사 최대의 행사에서 모델 E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많은 고객이 간절히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테슬라의 제품 전략을 보면 거의 매년 말 시장을 뒤흔드는 제품을 출시하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E는 이번 11월에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올해 테슬라의 다소 침체된 사업 분위기 속에서 이는 몇 안 되는 밝은 지점일 수 있습니다. 비록 새 모델로 소개되었지만 모델 E가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모델 Y와 많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특히 비아디, BYD와 직접 경쟁하려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저가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모델 E는 기술과 엔지니어링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모델 E가 모델 Y나 모델 3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장의 관심이 모든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며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속도를 보장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빠른 해결책은 모델 Y를 기반으로 하되 불필요한 세부 요소를 대폭 생략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모델 E의 최소화된 특징들은 곧 이어 논의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왜 올해 이 차량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이는 고객의 압력이나 시장의 엄청난 수요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원인은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머스크가 구명보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2025년에 접어들며 테슬라와 비아디, BYD 간의 전기차 경쟁은 절정에 달했고 머스크가 전례 없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이 기업이 점점 더 강력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비아디가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심지어 최저가가 약 13,000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영 수치들은 이를 증명한다. BYD는 2025년의 첫 2분기 동안 테슬라를 앞질렀다. 이는 명백한 경고의 신호였다. 따라서 마델 2를 시작 가격 15,990달러로 발표한 결정은 머스크의 예상치 못한 대담한 공격과 다름없었다. 솔직히 말해 이 움직임은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마델 2의 초기 예상 가격이 약 25,000달러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25,000달러짜리 테슬라도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 가격은 여전히 많은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초과하며 BYD의 저가 전기차 모델들보다 상당히 높다. 반면 15,990달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 가격은 제품 품질, 생산 전략, 그리고 테슬라가 이 가격대에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낮다. 이 가격을 달성하기 위해 테슬라는 필연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것이며 아마도 테슬라 브랜드와 연관된 여러 기능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델 2는 단순히 마델 Y의 간소화된 버전이 아니다. 앨런 머스크가 인정한 바와 같이 마델 2의 내장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며 이는 특히 테슬라의 이전 고급 모델들에 익숙한 일부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변화들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마델 2의 프로토타입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솔직히 말해 이 모델이나 테슬라의 다른 차량의 디자인에 대해 논할 때 호기심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외관 디자인 철학은 단순함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마델 S나 마델 X와 같은 고가의 모델조차 분석할 만한 세부 요소가 많지 않다. 2만 달러 미만의 가격대 차량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가 모든 것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이해한다. 영상 초반에 언급된 이미지는 마델 2의 높은 가능성을 가진 외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테슬라는 마델 2의 전면부와 헤드램프 클러스터를 완전히 재설계했다. 헤드램프를 더 높은 위치에 배치하고 고급 모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 스트립을 생략했다. 예를 들어 마델 Y의 경우 헤드램프 아래에 LED 바가 있어 SUV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부여한다. 하지만 5만 달러 가치의 차량에 적용된 디자인을 15,990달러 미만의 차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테슬라는 단순화를 선택해 마델 2의 전면부를 더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으며 솔직히 말해 이 변화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마델 2는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는다. 또한 마델 2는 전면 범퍼에 카메라를 장착했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앨런 머스크가 2분기 재무보고에서 이 모델이 다른 테슬라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이는 이해하기 쉬운 전략이다. 테슬라는 몇천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마델 2가 모든 고급 기능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특히 많은 소유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로보택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디자인은 마델 2를 둘러싼 호기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커뮤니티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 질문은 마델 2가 2도어로 출시될지 4도어로 출시될지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상상해볼 주제이기도 하다. 마델 X처럼 날개형 도어를 가진 2도어 차량을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4도어 스타일을 선호할 것인가. 이전에 테슬라는 마델 X의 날개형 도어를 사이버캐브의 나비형 도어를 적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차량 양쪽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특히 혼잡한 주차장에서 뚜렷한 장점이다. 하지만 마델 2의 경우 이런 스타일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5,990달러라는 가격이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복잡한 도어 메커니즘은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리 비용도 더 비싸게 만든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마델 2의 도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전통적인 도어보다 확실히 더 비쌀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는 마델 Y와 같은 일반적인 4도어 디자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창문 시스템의 방음 성능은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믿기에 많은 고객들의 구매 결정을 좌우할 대담한 변화는 마델 E가 테슬라 최초로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장착하지 않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신 테슬라는 고정된 루프를 사용하며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칠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델 E의 실내 공간을 더 폐쇄적으로 만들며 이전 테슬라 모델들의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제공하던 개방감과 빛으로 가득한 느낌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 있다. 밤거리를 달리는 마델 Y를 본 적 있다면 그 매력적인 리어 램프를 눈여겨봤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디테일은 마델 E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프로토타입이 발견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 기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테슬라가 확실히 생략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제 이는 거의 확정된 사실이다. 리어 램프바 대신 마델 E는 차체와 같은 색상의 패널만 장착하며 간접 조명이나 반사 디테일이 없다. 분명히 테슬라는 기능보다는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델 E의 후면부를 상상해보자. 결국 판매 가격을 최적화하기 위해 테슬라는 전면과 후면의 램프바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마델 E의 외관은 마델 Y의 간소화된 크로스오버 버전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는 테슬라의 비용 절감 전략에 크게 기여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긴다. 예를 들어 패브릭 시트는 비건 가죽 시트만큼 편안하지 않고 청소도 더 어렵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의 제거는 실내를 답답하고 덜 넓게 느껴지게 한다. 단층 방음 유리는 이전 모델들처럼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단색 실내 조명은 단조로운 느낌을 주며 스피커 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고급편의 시설과 뛰어난 운전 경험을 원한다면 마델 Y나 마델 3가 더 적합한 선택이다. 마델 E는 단순화를 지향하며 마델 Y의 운전대 뒤에서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앨런 머스크는 훨씬 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는 리튬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대안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차량은 고급 모델이 아니라 바로 마델 E가 될 것이다. 이전에 테슬라는 마델 3와 마델 Y의 가장 저렴한 버전의 LFP 배터리를 사용해왔다. 이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호해왔다. 곧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마델 E의 경우 테슬라는 비용 관리를 위해 LFP 배터리를 여전히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5,990달러라는 충격적인 가격대를 달성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직접 경쟁하려면 LFP 배터리는 여전히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비쌀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는 LFP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언론이 인용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은 리튬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이다. 이 소식이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려워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든 배터리 세대는 리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테슬라는 NCA와 NMC와 같은 리튬이온 함량을 줄인 배터리로 전환했지만 이 원소를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다. 테슬라가 리튬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는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리튬 가격은 변동성이 극심해 앨런 머스크가 직접 불평한 바 있다. 리튬과 배터리 제조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했다. 배터리 가격은 2배로 리튬은 거의 5배, 약 500% 증가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러한 급등세로 인해 리튬 기반 배터리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2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데 여전히 너무 비싸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리튬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더 저렴하고 흔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는 알루미늄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란 정확히 무엇이며 저렴한 전기차에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가? 배터리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특히 화학 전공자가 아닌 이들에게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알루미늄을 주요 전도 물질로 사용하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틀리지 않지만 왜 알루미늄이 더 나은 선택인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핵심은 전기화학적 구조의 차이에 있다. 리튬 이온은 단일 양전하를 가지지만 알루미늄 이온은 3배의 양전하를 가진다. 이는 알루미늄 이온 하나가 더 많은 전자를 운반할 수 있어 전류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내 에너지 교환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프로토타입은 킬로그램당 50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약 250와트시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다. 즉,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동일한 무게에서 2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더 높은 효율과 더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멋진 점은 이 기술이 테슬라로 하여금 더 가벼운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게 하여 마델 2와 같은 소형 차량에 이상적이다. 이는 무게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공식 출시와 전체 기술 사양을 확인하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현재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차량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셀을 적용해 최소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배터리 용량을 53kWh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초기 기대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매우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의 증거다. 물론 테슬라는 최소 2가지 버전을 제공할 것이다. 표준 버전은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목표로 하며 장거리 버전은 더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해 편리함을 중시하고 자주 충전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성능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LFP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해 마델 2의 이상적인 선택이다. 실제로 53kWh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비용은 같은 용량의 LFP 배터리보다 약 $2,000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알루미늄은 지구 표면에서 리튬보다 거의 1000배 더 풍부하다. 지질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지각 질량의 약 8.2%를 차지하는 반면 리튬은 0.0006%에서 0.009%에 불과하다. 즉, 알루미늄은 리튬보다 800배에서 1200배 더 풍부하다. 의심이 든다면 구글, 채트 GPT 또는 그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비슷한 수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리튬의 희소성은 가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취약하고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알루미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톤당 약 $2,200의 가격으로 중국, 인도, 호주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굴되며 이 원자재는 저렴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는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킬로와트시당 $60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반면 현재 LFP 배터리는 킬로와트시당 $100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마델 2가 53kWh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계산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생산 비용은 약 $3,100에 불과하며 동등한 LFP 배터리는 $5,300에 달한다. 차량 한 대당 $2,000의 절감액은 겉보기에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테슬라가 매년 수백만 대의 마델 2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고려하면 이 절감액은 수십억 달러로 전환된다. 이러한 비용 우위는 수익 마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소매 가격을 전례 없는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마델 2를 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만든다. 여러분은 15,990달러라는 가격으로 실제 출시된다면 테슬라 마델 2를 소유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표준 버전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더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장거리 버전을 경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건가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과 함께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